2분도 안 걸리는 지역에 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매입을 해서 전세를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한 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떠한 그 정규 커리큘럼 과정처럼 1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화부터 좀 정주행을 해보시면 권한 영향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폭넓게 잘 흡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동건만의 실전 필승 투자 꿀팁, 이런 것들을 조금 서적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 제가 좀 낱낱이 공유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화 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정 지역이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특정 지역에 그 거주하고 있는 소득 수준을 제가 보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호재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시너지가 배가 되겠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뭐 철도나 지하철이나 도로가 뚫린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업권도 커지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곳에 특정 지역에 몰릴 만한 이유와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알겠는데, 그런데 그럼 이동건 너는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요 권한 영향력 채널을 꺼버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투자했었던 조그마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인덕원의 센트럴 프로지오를 매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3억 4,700에 매입을 하고 제가 이제 제 돈 1,100만 원을 더 투입을 해서 집을 올 수리를 하고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한 소유권과 등기를 가져오는 투자 방식이었는데, 매매가는 현재 지금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한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천에 계양구라는 곳이 있어요. 계양구에 박촌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박촌역이고 도보로 1, 2분도 안 걸리는 지역에 계양 한양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2억 9천에 매입을 해서 2억 6천에 전세를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은 박촌역하고 계양역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빠르면 38분, 늦어도 45분. 지하철만 그렇게 딱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어 투 도어로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이내면은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딱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냐면 중동역 푸르지오 2차라는 곳이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3억 8,500에 매입을 해서 서울역에서 제가 회사를 통근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1시간 이내의 권역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님도 이제 직장을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직장은 인천의 이제 부평구에 있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만족할 만한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그 아파트를 고르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동건님은 왜 이렇게 인천하고 뭐 이쪽 부천 이쪽에 위주로 조금 집을 잡으셨나요? 뭐 1시간 이내 거리면 서울의 강북도 있고 서울의 강동 지역도 있고 서울하고 가까운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 고향은 인천이고요. 저는 초중고를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하고 부천 이 일대가 굉장히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강북에 살든 강동에 살든 또는 서울 강남과 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권이시든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게 보면 강남에서 1시간 이내 거리, 그리고 강북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 종로 서울역 일대에서 1시간 이내 거리, 이렇게 콤파스로 찍어서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부터 아파트를 선점해서 투자를 해보시거나 실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또는 여러분이 뭐 바라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면 그 지역을 일단은 선점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동권은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꿀팁을 여기서 좀 공유를 해 드려 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뭐 책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SNS나 다른 뭐 컨텐츠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저만 공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수요의 목적으로 집을 사실 때 결국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이제 매물들이 싹 다 올라와져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매물의 이제 하단에 보시면 눌러보시면은 이제 각종 그 매물을 공유하고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전화를 다 해보세요. 똑같은 매물이어도 부동산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전화를 해보셔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집을 사야 되고, 내가 현재 어느 상황이다, 뭐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뭐 학교 때문에 가야 되는지, 또는 내가 직장을 뭐 어디를 대략적으로 다니는데 교통편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포인트들, 본인의 스펙들을 정확하게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막 투기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에 이제 전화를 해서 본인의 의도를 숨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약간 이제 떠보려고 이렇게 밀당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의문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원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개사분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님의 이 매출의 주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뭐 상가든 아파트든 건물이든 이 부동산 상거래가 완료가 됐을 때 커미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시너지가 나는 공인중개사님들은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시켜주려고 좋은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뭐 금매가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요새 여러분 공인중개사님들도 굉장히 정보가 이제 과점화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숨기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이분들도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줘요. 정보를 이렇게 좀 닫아버린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결국은 전화로 공인중개사랑 소통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이 센스가 발휘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화 목소리나 인토네이션, 억양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제 성향,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랑 이제 전화를 해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중개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나 그리고 거주민분들의 어떤 뭐 생활 반경, 직장을 어디로 주로 다니시는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여쭤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전화로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를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나요? 라고 딱딱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부동산 왜 이래? 라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잘 맞춰주는 분들이든 까탈스럽고 사무적이지만 실무적으로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든 결국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서 현장에 임해서 조사하다라는 부동산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를 하시려는 지역에 가셔서 실제로 걸어보시고 이제 차로 운행도 해보시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이제 임장할 때 그 당시 만났던, 제 결혼을 해서 이게 여자친구, 미안하다 아내야.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랑 교제했던 친구하고 부동산 이제 아파트 투자한 데도 가보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밥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이제 전두엽 도파민 막 분비되면서 전두엽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카페를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달달한 음료를 삽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가죠? 아까 제가 낮에 연락드렸던 부동산 중개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음료하고 뭐 마카롱이나 뚱카롱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디저트가 될 만한 이런 음식들을 드리면서 얼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아까 내가 이런 걸로 문의를 했었고, 나 이 집에 관심이 많고, 이 지역에 나는 꼭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좋은 매물이 있거나 급매, 여러분 급매, 급하게 매물 나온 거는 그 지역의 소수정의 중개사님들이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부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실전 꿀팁 외에도 사실은 챙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 때 뭐 독소 조항이랄지 아니면은 특약사항에 양 당사자 간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숨겨진 하자나 또는 발생될 만한 하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또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 껴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또 해결되지 않는 그 채무가 잡힌 여러 가지 조항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컨텐츠보다는 이제 다른 전문 뭐 서적이나 아니면은 다른 SNS를 통해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와 오늘 이동건이 공유한 실전 꿀팁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의 좀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언제 부동산 투자를 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그 타이밍을 낱낱이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